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사회적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일하겠죠. 사람이라면 모두가 겪을 고민에 대해 17세기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잠언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책을 가져왔습니다. 페이지 2 출판사에서 출간한 아주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이라는 뜻의 세속적의 사전적 의미처럼 이 책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지혜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책에서 진정한 나와 내일을 살아가는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식과 용기를 갖춰라. 지식과 용기는 위대함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다. 지식과 용기는 아는 만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불빛이 없는 세상과 같다. 지혜와 힘은 우리의 눈과 손처럼 서로 돕는 관계이다. 용기가 없는 지식은 무익할 뿐이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환경이 지닌 결점을 보완하라. 지층을 타고 흐르는 물은 지층에 따라 더러워질 때도 깨끗해질 때도 있다. 사람도 자신이 태어난 곳의 환경이 지닌 장단점에 모두 노출된 채 살아간다. 환경의 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뛰어난 환경에도 결점은 있다. 자신의 환경이 지닌 결점을 고치거나 그 결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다. 결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다. 자신의 직장, 나이, 그리고 가족에게도 결점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런 결점들을 잘 관리하지 않아 모든 결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결점들은 추악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만다. 행운에는 법칙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연한 일이란 없다. 행운이란 노력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행운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행동, 즉 영특한 용기로 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미덕과 용맹의 날개를 달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산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는 미덕과 통찰력이 최고의 잣대다. 지혜가 없으면 행운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불운이 없다.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불운은 전염성이 강하다. 운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불운이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다. 이것만큼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악마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것이 설령 덜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더 강한 악마가 슬그머니 동행에 들어올 것이다. 카드 게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은 자신의 패를 언제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지금 들고 있는 가장 낮은 카드 한 장이 게임 막판에 들고 있는 최고 카드보다 훨씬 가치 있을 수 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항상 오래지 않아 이기기 때문이다. 자비심은 당신의 특권이다. 자비롭다는 평판을 얻도록 하라. 자비는 왕과 같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으로
보편적인 선의를 뛰어넘는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자들이 주위에 모여든다. 반면 어려운 형편 때문이 아니라 악한 성정을 타고나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신의 은총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마라. 상대의 의도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 언중유골. 우리는 의도를 숨긴 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의 미묘한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내뱉는 말은 악의적이고 무례하며 해롭고 정욕에 사로잡힌 말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말 공격은 호감과 존경심을 앗아가 버린다. 또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악의적인 말과 빈정거림에도 끄떡없던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의도를 숨긴 말은 잘만 활용하면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을 쓰려거든 더 조심해서 쓰고 그 말을 받을 때도 조심해서 받아야 하며 말의 결과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악의의 참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방어할 수 있으며 잘 예측하면 피해 갈 수 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욕심을 버려라. 최고의 선수는 모두 그렇게 한다. 훌륭한 후퇴는 곧 용감한 공격이다. 업적을 이뤘다면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적당히 실패하는 게 더 안전하다. 성공의 달콤한 맛은 실패의 쓴맛과 적절히 섞여야 좋다. 운이 계속 따라줘서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위험은 더 커진다. 행운의 여신이 선사한 즐거움은 그 강렬함에 비해 굉장히 짧다. 행운의 여신은 쉽게 실증을 느끼므로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과장은 금물이다. 절대로 과장하지 마라. 과장의 말은 진실에 반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은 판단을 낭비하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지식과 안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과장은 거짓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과장이 지나치면 안목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과장이 심할 때는 분별력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장꾀는 사용하되 악용하지 마라. 장꾀는 사용하되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장꾀는 즐겨하면 안 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드러내지 말고 미움받을 만한 장꾀는 더욱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로 주의해야 한다. 속임수가 불신을 조장하고 화를 부르며 복수심을 일깨우고 생각보다 더 많은 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신중히 하라. 장꾀를 부릴 때도 마찬가지다. 신중한 행동만큼 지혜로운 행동이 없다. 또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그 일에 확실히 통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기술이라는 점도 기억하라.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라. 천천히 쌓아 올린 지성에 성실함이 더해지면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준비 없이 시작한다.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체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느려져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민첩함은 행운의 어머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둘러라였다. 인내심은 고귀한 자의 특권이다. 기다려라. 인내심은 고귀한 자의 징표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정욕에 사로잡히지도 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기회의 중심에 서기까지는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인내하는 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구를 잘 갈고 닦으며 준비한다. 시간은 목발을 짚은 사람처럼 더디 오더라도 쇠몽둥이를 든 영웅 헤라클레스보다 더 강한 법이다. 신은 매로써 단련하지 않고 시간으로 단련한다. 어느 현인은 시간에 힘을 입으면 한 명도 두 사람을 거뜬히 맞설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행운의 여신은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큰 상을 내린다. 속도보다는 탁월함을 택하라. 결과가 좋으면 빠른 것도 괜찮다. 하지만 보통 서두르면 빨리 실패한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속도가 아니라 탁월함만이 중요할 뿐이다. 제대로 완성해야 오래가고 심오한 지성만이 불멸의 토대가 된다. 가치를 높이는 데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귀한 보석일수록 무거운 법이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라. 주변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줄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의 힘은 쓰지 마라. 지식이나 권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능숙한 매자비는 추적하기 쉬운 새만 이용한다. 오늘 보여줄 게 너무 많으면 내일 보여줄 게 없어지는 법이다.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참신함을 보여주어라. 매일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의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고 능력의 한계를 감출 수 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쟁취하라. 어떤 일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도록 하라.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자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두 배로 탁월한 사람이 된다. 동일한 기량의 두 선수가 있을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최초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불사조가 될 수 없다.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 명성을 독차지한다. 나머지 사람이 얻는 이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최초라는 수식어 없이는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그저 아류가 될 뿐이다. 천재의 능력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신함으로 업적을 이뤄 영웅의 책에 이름을 올린다. 어떤 사람은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뱀의 머리가 되기를 자처하며 최초가 되고자 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라.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휘둘리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자기 반성은 지혜의 학교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능력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자기 개발이 시작된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며 쉽게 무너진다.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의지를 단단하게 지킬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욕망과 지식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무미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요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라. 예나 아니요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갈팡질팡하면 운도 따르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원래 타고난 성향 때문이든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든 변덕스럽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일관된 사람은 신뢰받기 때문에 능력도 빛을 발한다. 만약 이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깊이 고민한 후에 보이는 행동이다. 매일 변덕을 부리는 사람의 지성은 매일 다르고 의지는 더욱 들쑥날쑥 변한다. 따라서 운도 갈팡질팡 따라주지 않는다. 어제는 예라고 했다가 오늘 아니오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우유부단보다는 실패를 선택하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해롭다. 댐에 가둬둔 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해로운 법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확신이 없어서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부탁한다.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술이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 높은 지위에 오른다. 적재적소에 자신의 지성을 쓸 줄 알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행동한다. 또 머지않아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른 목표를 이룰 준비를 한다. 자신에게 언제나 행운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재치 있게 상황을 모면하는 요령을 배워라. 영리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과 재치를 사용하여 복잡한 미로를 탈출한다. 그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 대수롭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슬쩍 빠져나온다. 위대한 지도자 대부분은 이런 기술을 잘 활용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대화의 화제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손하게 거절한다. 때로는 이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 그렇다. 보통 진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섞여서 전해진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 말에 색을 덧입힌다. 때로는 호의적인 색깔을, 때로는 반감의 색깔을 입힌다. 소문에는 전하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칭찬이 섞여 있는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은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숙고하고 거짓과 과장을 가려내야 한다. 어느 방향이든 극단은 좋지 못하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것도 극단으로 치닫지 마라. 어느 현인은 미덕조차 행하기를 절제하며 중도의 길을 걸었다.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과일의 즙을 모두 빼고 나면 쓴맛만 남을 뿐이다. 쾌락도 마찬가지다. 너무 예민한 생각은 오히려 사람을 둔하게 만든다. 젖소에게서 우유를 너무 많이 빼내면 얻는 것은 우유가 아니라 핏물이 되기 마련이다. 적을 공격하지 말고 이용하라.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는 칼날이 아닌 칼자루로 얻어야 한다. 칼날은 날카로워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적을 대할 때는 공격하지 말고 적을 이용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를 이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을 이용한다. 적이 품은 악의가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적을 이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아첨은 증오보다 훨씬 위험한데 지울 수 있는 흠집까지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닌 적의 거울을 더 신뢰한다. 적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적의 입에 오르내린 결점을 개선하거나 없앤다. 그렇기에 경쟁자나 악의를 지닌 자를 옆에 두면 더 지혜로워진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 훌륭한 능력도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악용될 여지가 생긴다. 모든 사람이 탐내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지만 모두에게 이용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불행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탁월함을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이겨도 지는 꼴을 당한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버린다. 몇 안 되는 사람에게 얻었던 존경심조차 사라져버리고 천박한 자들 사이에 남아 불명예만 얻을 뿐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중용을 지켜야 한다.
탁월한 자가 되면서도 자신의 탁월함을 많이 드러내지 마라. 횃불의 불꽃이 클수록 더 빨리 달아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탁월함은 많이 드러날수록 소진되기 쉬워진다. 더 존경받고 싶다면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라. 스스로를 모르는 자에게 통달의 기회란 없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능력과 재능, 판단력, 취향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통달할 수 없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없다. 생각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깊이 비추어라.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 내적인 모습을 더 개발하여 완벽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자신의 지성이 지닌 힘과 능력의 범위를 잘 파악하고 용기를 내어 자기 삶에 적용하라.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라. 당신의 모든 면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모든 일에 명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마라. 만약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닌 능력과 지식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식을 알려주기는 하되 깊이 있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보통 알게 되면 실망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나 자기 능력의 깊이를 완전히 파악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 자기 능력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말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라. 신비주의는 경외심을 심어준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다. 겉모습 또한 가꾸어라. 보통 사람들은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내면을 볼 뿐이지 많은 사람은 겉모습을 따른다. 겉보기에 나쁘다면 옳은 일이라도 충분하지 않다. 100%가 동의하는 일은 없다. 세상의 절반이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며 남은 절반을 조롱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어리석다. 좋고 나쁨은 각자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탁월함은 한 사람의 즐거움이나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다. 일부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함이 아니며 몇몇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그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되지 마라.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한 인물이 인정하면 진짜 칭찬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유행, 시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도를 지켜라. 위대함으로 통하는 길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습관과 안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감각과 재능을 키울 수 있다. 가끔은 광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기질을 지닌 사람과도 어울려 봐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과 정반대인 내향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중용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수긍할 수 있는 능력은 훌륭한 기술이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상반된 것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조화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다. 또 물리적인 조화는 도덕적인 조화로 이어진다. 친구나 동료를 선택할 때 이 점을 명심하라. 극과 극의 사람을 경험할수록 중도를 지키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호감은 목표 달성의 지름길이다. 신은 인간이 호감을 이용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면 좋은 평판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어서 남의 호의를 거부하는 사람도 덜어 있다. 하지만 남의 호감을 얻으면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 호감이 곧 목표를 이루는 지름길인 셈이다. 지름길로 들어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옹졸한 일이다. 말하는 사람도 보기 좋지 않고 듣는 사람도 기쁘지 않다.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에 대한 말을 삼가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대중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지혜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면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하나는 잘난 채, 다른 하나는 자기 비난이다. 오늘의 판단을 점검하라. 자신의 생각을 늘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있으면 모든 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라. 시간이 확보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을 줄 때도 급하게 준비한 선물보다 시간을 들여 고른 선물이 더 값진 법이다. 오랜 기대가 최고의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거절해야 할 때도 확답을 주기 전에 먼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거절하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면서 가장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 보였던 마음의 열기가 식어 거절을 덤덤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답을 급하게 종용하는 사람의 요구는 미루는 게 최선이다. 답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의 경계심을 해제하기 위한 속임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기술이다.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거친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살다 보면 거친 태풍과 같은 날을 만날 때가 많다. 이럴 때는 항구로 돌아가 닻을 내리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대중의 소용돌이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 지금 물러나면 나중에 승리한다.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조금만 건드려도 탁해지고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 따라서 모든 소란을 가라앉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나의 상처를 남에게 보이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개인적인 문제든 타고난 환경 탓이든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때때로 운명까지도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 상처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약점을 감추어라. 그리고 즐거움도 절제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당신에게 그늘을 들이우는 동료는 멀리하라. 어떤 동료로 인해 당신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바람직한 동료가 아니다. 만약 그 동료가 능력까지 훌륭하다면 당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설령 이런 동료에게 배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이미 취하고 남긴 것을 받는 것일 뿐이다. 다른 별 사이에서는 빛나지만 태양 앞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빛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빛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렇다고 악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이를 추켜세우는 행동만큼이나 어리석다. 오르막길에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과 어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라. 쉽게 믿거나 쉽게 좋아하지 마라. 성숙한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뢰를 쌓는다. 거짓이 흔한 곳에서는 쉽게 믿음을 쌓지 마라. 귀가 얇으면 그만큼 쉽게 모욕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선의에 대한 의심을 직접 드러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에 상대방이 무례함과 모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의심이 많은 것은 거짓말쟁이의 특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라. 보통 거짓말쟁이가 잘 믿지도 신뢰받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듣는 이는 신중하게 듣되 의심을 드러내지 말고 말하는 이는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좋아하거나 믿는 것만큼 경솔한 행동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거짓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나므로 쉽게 속아 넘어가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화를 낼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자신을 반추하고 억지를 부리지 마라. 진짜 신중한 사람에게 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채야 한다. 화라는 감정을 인지하면 내적 갈등이 시작되고 곧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한다. 딱 필요한 만큼만 화를 내고 더 이상은 내지 말아야 한다. 화를 지혜롭게 낼 수도 있어야 하고 잘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으뜸 기술이다. 서둘러 달릴 때 멈추는 것이 제일 어려운 법이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화가 과하면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능수능란하게 화를 다스리면 이성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또 양심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 주의라는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분노라는 말을 타고도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쟁자를 이기는 법.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가 그저 싫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멸로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더 나은 방법은 이런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다. 재능으로 이기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다. 성공은 적의 숨통을 더 조이는 방법이다. 당신의 영광은 경쟁자에게 지옥이다. 부러워하는 자는 한 번 죽지 않는다. 경쟁자는 당신이 찬사를 받을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당신의 명성이 오래갈수록 더 오랫동안 고문받는다. 한 사람이 끝없는 영광 속에서 살수록 다른 이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명성의 나팔 소리가 불멸을 알릴 때 경쟁자에게는 죽음이 선포된다. 지식과 용기를 갖춰라. 지식과 용기는 위대함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다. 지식과 용기는 아는 만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불빛이 없는 세상과 같다. 지혜와 힘은 우리의 눈과 손처럼 서로 돕는 관계이다. 용기가 없는 지식은 무익할 뿐이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환경이 지닌 결점을 보완하라. 지층을 타고 흐르는 물은 지층에 따라 더러워질 때도 깨끗해질 때도 있다. 사람도 자신이 태어난 곳의 환경이 지닌 장단점에 모두 노출된 채 살아간다. 환경의 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뛰어난 환경에도 결점은 있다. 자신의 환경이 지닌 결점을 고치거나 그 결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다. 결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다. 자신의 직장, 나이, 그리고 가족에게도 결점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런 결점들을 잘 관리하지 않아 모든 결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결점들은 추악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만다. 행운에는 법칙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연한 일이란 없다. 행운이란 노력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행운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행동, 즉 영특한 용기로 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미덕과 용맹의 날개를 달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산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는 미덕과 통찰력이 최고의 잣대다. 지혜가 없으면 행운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불운이 없다.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불운은 전염성이 강하다. 운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불운이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다. 이것만큼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악마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것이 설령 덜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더 강한 악마가 슬그머니 동행에 들어올 것이다. 카드 게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은 자신의 패를 언제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지금 들고 있는 가장 낮은 카드 한 장이 게임 막판에 들고 있는 최고 카드보다 훨씬 가치 있을 수 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항상 오래지 않아 이기기 때문이다. 자비심은 당신의 특권이다.
자비롭다는 평판을 얻도록 하라. 자비는 왕과 같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으로 보편적인 선의를 뛰어넘는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자들이 주위에 모여든다. 반면 어려운 형편 때문이 아니라 악한 성정을 타거나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신의 은총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마라. 상대의 의도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 언중유골. 우리는 의도를 숨긴 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의 미묘한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내뱉는 말은 악의적이고 무례하며 해롭고 정욕에 사로잡힌 말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말 공격은 호감과 존경심을 앗아가 버린다. 또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악의적인 말과 빈정거림에도 끄떡없던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의도를 숨긴 말은 잘만 활용하면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을 쓰려거든 더 조심해서 쓰고 그 말을 받을 때도 조심해서 받아야 하며 말의 결과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악의의 참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방어할 수 있으며 잘 예측하면 피해 갈 수 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욕심을 버려라. 최고의 선수는 모두 그렇게 한다. 훌륭한 후퇴는 곧 용감한 공격이다. 업적을 이뤘다면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적당히 실패하는 게 더 안전하다. 성공의 달콤한 맛은 실패의 쓴맛과 적절히 섞여야 좋다. 운이 계속 따라줘서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위험은 더 커진다. 행운의 여신이 선사한 즐거움은 그 강렬함에 비해 굉장히 짧다. 행운의 여신은 쉽게 실증을 느끼므로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과장은 금물이다. 절대로 과장하지 마라. 과장의 말은 진실에 반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은 판단을 낭비하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지식과 안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과장은 거짓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과장이 지나치면 안목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과장이 심할 때는 분별력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장꾀는 사용하되 악용하지 마라. 장꾀는 사용하되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장꾀는 즐겨하면 안 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드러내지 말고 미움받을 만한 장꾀는 더욱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로 주의해야 한다. 속임수가 불신을 조장하고 화를 부르며 복수심을 일깨우고 생각보다 더 많은 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신중히 하라. 장꾀를 부릴 때도 마찬가지다. 신중한 행동만큼 지혜로운 행동이 없다. 또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그 일에 확실히 통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기술이라는 점도 기억하라.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라. 천천히 쌓아 올린 지성에 성실함이 더해지면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준비 없이 시작한다.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체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느려져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민첩함은 행운의 어머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둘러라였다. 인내심은 고귀한 자의 특권이다. 기다려라. 인내심은 고귀한 자의 징표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정욕에 사로잡히지도 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기회의 중심에 서기까지는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인내하는 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구를 잘 갈고 닦으며 준비한다. 시간은 목발을 짚은 사람처럼 더디 오더라도 쇠몽둥이를 든 영웅 헤라클레스보다 더 강한 법이다. 신은 매로써 단련하지 않고 시간으로 단련한다. 어느 현인은 시간에 힘을 입으면 한 명도 두 사람을 거뜬히 맞설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행운의 여신은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큰 상을 내린다. 속도보다는 탁월함을 택하라. 결과가 좋으면 빠른 것도 괜찮다. 하지만 보통 서두르면 빨리 실패한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속도가 아니라 탁월함만이 중요할 뿐이다. 제대로 완성해야 오래가고 심오한 지성만이 불멸의 토대가 된다. 가치를 높이는 데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귀한 보석일수록 무거운 법이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라. 주변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줄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의 힘은 쓰지 마라. 지식이나 권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능숙한 매자비는 추적하기 쉬운 새만 이용한다. 오늘 보여줄 게 너무 많으면 내일 보여줄 게 없어지는 법이다.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참신함을 보여주어라. 매일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의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고 능력의 한계를 감출 수 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쟁취하라. 어떤 일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도록 하라.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자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두 배로 탁월한 사람이 된다. 동일한 기량의 두 선수가 있을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최초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불사조가 될 수 없다.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 명성을 독차지한다. 나머지 사람이 얻는 이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최초라는 수식어 없이는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그저 아류가 될 뿐이다. 천재의 능력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신함으로 업적을 이뤄 영웅의 책에 이름을 올린다. 어떤 사람은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뱀의 머리가 되기를 자처하며 최초가 되고자 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라.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휘둘리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자기 반성은 지혜의 학교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능력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자기 개발이 시작된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며 쉽게 무너진다.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의지를 단단하게 지킬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욕망과 지식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무미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요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라. 예나 아니오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갈팡질팡하면 운도 따르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원래 타고난 성향 때문이든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든 변덕스럽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일관된 사람은 신뢰받기 때문에 능력도 빛을 발한다. 만약 이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깊이 고민한 후에 보이는 행동이다. 매일 변덕을 부리는 사람의 지성은 매일 다르고 의지는 더욱 들쑥날쑥 변한다. 따라서 운도 갈팡질팡 따라주지 않는다. 어제는 예라고 했다가 오늘 아니요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우유부단보다는 실패를 선택하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해롭다. 댐에 가둬둔 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해로운 법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확신이 없어서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부탁한다.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술이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 높은 지위에 오른다. 적재적소에 자신의 지성을 쓸 줄 알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행동한다. 또 머지않아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른 목표를 이룰 준비를 한다. 자신에게 언제나 행운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재치 있게 상황을 모면하는 요령을 배워라. 영리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과 재치를 사용하여 복잡한 미로를 탈출한다. 그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 대수롭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슬쩍 빠져나온다. 위대한 지도자 대부분은 이런 기술을 잘 활용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대화의 화제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손하게 거절한다. 때로는 이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 그렇다. 보통 진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섞여서 전해진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 말에 색을 덧입힌다. 때로는 호의적인 색깔을 때로는 반감의 색깔을 입힌다. 소문에는 전하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칭찬이 섞여 있는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은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숙고하고 거짓과 과장을 가려내야 한다. 어느 방향이든 극단은 좋지 못하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것도 극단으로 치닫지 마라. 어느 현인은 미덕조차 행하기를 절제하며 중도의 길을 걸었다.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과일의 즙을 모두 빼고 나면 쓴맛만 남을 뿐이다. 쾌락도 마찬가지다. 너무 예민한 생각은 오히려 사람을 둔하게 만든다. 젖소에게서 우유를 너무 많이 빼내면 얻는 것은 우유가 아니라 핏물이 되기 마련이다. 적을 공격하지 말고 이용하라.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는 칼날이 아닌 칼자루로 얻어야 한다. 칼날은 날카로워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적을 대할 때는 공격하지 말고 적을 이용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를 이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을 이용한다. 적이 품은 악의가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적을 이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아첨은 증오보다 훨씬 위험한데 지울 수 있는 흠집까지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닌 적의 거울을 더 신뢰한다. 적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적의 입에 오르내린 결점을 개선하거나 없앤다. 그렇기에 경쟁자나 악의를 지닌 자를 옆에 두면 더 지혜로워진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 훌륭한 능력도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악용될 여지가 생긴다. 모든 사람이 탐내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지만 모두에게 이용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불행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탁월함을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이겨도 지는 꼴을 당한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버린다. 몇 안 되는 사람에게 얻었던 존경심조차 사라져버리고
천박한 자들 사이에 남아 불명예만 얻을 뿐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중용을 지켜야 한다. 탁월한 자가 되면서도 자신의 탁월함을 많이 드러내지 마라. 횃불의 불꽃이 클수록 더 빨리 달아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탁월함은 많이 드러날수록 소진되기 쉬워진다. 더 존경받고 싶다면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라. 스스로를 모르는 자에게 통달의 기회란 없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능력과 재능, 판단력, 취향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통달할 수 없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없다. 생각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깊이 비추어라.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 내적인 모습을 더 개발하여 완벽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자신의 지성이 지닌 힘과 능력의 범위를 잘 파악하고 용기를 내어 자기 삶에 적용하라.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라. 당신의 모든 면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모든 일에 명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마라. 만약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닌 능력과 지식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식을 알려주기는 하되 깊이 있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보통 알게 되면 실망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나 자기 능력의 깊이를 완전히 파악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 자기 능력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말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라. 신비주의는 경외심을 심어준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다. 겉모습 또한 가꾸어라. 보통 사람들은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내면을 볼 뿐이지 많은 사람은 겉모습을 따른다. 겉보기에 나쁘다면 옳은 일이라도 충분하지 않다. 100%가 동의하는 일은 없다. 세상의 절반이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며 남은 절반을 조롱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어리석다. 좋고 나쁨은 각자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탁월함은 한 사람의 즐거움이나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다. 일부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함이 아니며 몇몇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그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되지 마라.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한 인물이 인정하면 진짜 칭찬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유행, 시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도를 지켜라. 위대함으로 통하는 길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습관과 안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감각과 재능을 키울 수 있다. 가끔은 광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기질을 지닌 사람과도 어울려 봐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과 정반대인 내향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중용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수긍할 수 있는 능력은 훌륭한 기술이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상반된 것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조화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다. 또 물리적인 조화는 도덕적인 조화로 이어진다. 친구나 동료를 선택할 때 이 점을 명심하라. 극과 극의 사람을 경험할수록 중도를 지키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호감은 목표 달성의 지름길이다. 신은 인간이 호감을 이용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면 좋은 평판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어서 남의 호의를 거부하는 사람도 덜어 있다. 하지만 남의 호감을 얻으면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 호감이 곧 목표를 이루는 지름길인 셈이다. 지름길로 들어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옹졸한 일이다. 말하는 사람도 보기 좋지 않고 듣는 사람도 기쁘지 않다.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에 대한 말을 삼가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대중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지혜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면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하나는 잘난 채, 다른 하나는 자기 비난이다. 오늘의 판단을 점검하라. 자신의 생각을 늘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있으면 모든 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라. 시간이 확보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을 줄 때도 급하게 준비한 선물보다 시간을 들여 고른 선물이 더 값진 법이다. 오랜 기대가 최고의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거절해야 할 때도 확답을 주기 전에 먼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거절하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면서 가장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 보였던 마음의 열기가 식어 거절을 덤덤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답을 급하게 종용하는 사람의 요구는 미루는 게 최선이다. 답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의 경계심을 해제하기 위한 속임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기술이다.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거친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살다 보면 거친 태풍과 같은 날을 만날 때가 많다. 이럴 때는 항구로 돌아가 닻을 내리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대중의 소용돌이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 지금 물러나면 나중에 승리한다.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조금만 건드려도 탁해지고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 따라서 모든 소란을 가라앉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나의 상처를 남에게 보이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개인적인 문제든 타고난 환경 탓이든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때때로 운명까지도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 상처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약점을 감추어라. 그리고 즐거움도 절제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당신에게 그늘을 들이우는 동료는 멀리하라. 어떤 동료로 인해 당신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바람직한 동료가 아니다. 만약 그 동료가 능력까지 훌륭하다면 당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설령 이런 동료에게 배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이미 취하고 남긴 것을 받는 것일 뿐이다. 다른 별 사이에서는 빛나지만 태양 앞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빛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빛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렇다고 악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이를 추켜세우는 행동만큼이나 어리석다. 오르막길에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과 어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라. 쉽게 믿거나 쉽게 좋아하지 마라. 성숙한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뢰를 쌓는다. 거짓이 흔한 곳에서는 쉽게 믿음을 쌓지 마라. 귀가 얇으면 그만큼 쉽게 모욕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선의에 대한 의심을 직접 드러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에 상대방이 무례함과 모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의심이 많은 것은 거짓말쟁이의 특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라. 보통 거짓말쟁이가 잘 믿지도 신뢰받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듣는 이는 신중하게 듣되 의심을 드러내지 말고 말하는 이는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좋아하거나 믿는 것만큼 경솔한 행동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거짓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나므로 쉽게 속아 넘어가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화를 낼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자신을 반추하고 억지를 부리지 마라. 진짜 신중한 사람에게 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채야 한다. 화라는 감정을 인지하면 내적 갈등이 시작되고 곧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한다. 딱 필요한 만큼만 화를 내고 더 이상은 내지 말아야 한다. 화를 지혜롭게 낼 수도 있어야 하고 잘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으뜸 기술이다. 서둘러 달릴 때 멈추는 것이 제일 어려운 법이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화가 과하면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능수능란하게 화를 다스리면 이성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또 양심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 주의라는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분노라는 말을 타고도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쟁자를 이기는 법.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가 그저 싫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멸로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더 나은 방법은 이런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다. 재능으로 이기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다. 성공은 적의 숨통을 더 조이는 방법이다. 당신의 영광은 경쟁자에게 지옥이다. 부러워하는 자는 한 번 죽지 않는다. 경쟁자는 당신이 찬사를 받을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당신의 명성이 오래갈수록 더 오랫동안 고문받는다. 한 사람이 끝없는 영광 속에서 살수록 다른 이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명성의 나팔 소리가 불멸을 알릴 때 경쟁자에게는 죽음이 선포된다.